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구의 광대한 역사에서 자연은 오늘날의 고층 빌딩과 대면했을 법한 매혹적인 거대한 생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거인들은 땅을 배회하고 하늘을 날아오르고 바다 깊은 곳을 횡단했습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큰 동물 20마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 리비아탄은 미오센 시대에 약 1200만에서 1300만 년 전에 살았던 선사시대 고래에 멸종된 속입니다. 그것은 현대 향유 고래를 포함하는 속에 속했습니다. 리비아탄은 길이가 17m에 달하는 현존하는 가장 큰 육식 고래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그것은 다른 고래와 구별되는 몇 가지 독특한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튼튼한 몸체와 크고 상자 같은 머리에 무시무시한 이빨 세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빨은 원뿔형이었고 길이가 36cm까지 자랄 수 있었습니다. 이 이빨은 사냥과 먹이를 포획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물개 및 기타 고래와 같은 대형 해양 동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상적인 이빨 외에도 리비아탄은 잘 발달된 멜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멜론은 반향정의와 의사소통을 돕는 이마의 구조입니다. 이것은 이 바다 괴물이 고급 감각 능력을 가지고 있어 바다 깊은 곳에서 탐색하고 먹이를 찾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화석 증거에 따르면 리비아탄은 현재 남아메리카 주변의 바다, 특히 현재 페루 지역에 살았다고 합니다. 19. 거대한 이빨을 의미하는 메갈로돈은 지구의 바다에 존재했던 가장 상징적이고 전설적인 생물 중 하나입니다. 이 고대 상어는 약 2300만 년 전에 신생대 바다를 지배했습니다. 그것은 최대 18m의 놀라운 길이에 도달한 것으로 믿어졌으며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큰 포식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메갈로돈은 위풍당당하고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길이가 최대 18cm까지 자랄 수 있는 거대한 이빨이었습니다. 이 이빨은 삼각형과 톱니 모양으로 사냥과 먹이 포획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턱을 크게 벌릴 수 있어 상당한 크기의 먹이를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상어는 따뜻한 연안 해역에서 더 깊은 연안 지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바다에 서식했습니다. 화석 증거에 따르면 메갈로돈은 북미와 남미, 유럽, 아시아, 호주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유골이 발견될 정도로 널리 분포했습니다. 그러나 메갈로돈의 정확한 멸종 원인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쟁의 대상입니다. 먹이 가용성의 변화나 다른 포식자와의 경쟁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메갈로돈의 중요한 식량 공급원이었던 고래와 같은 대형 해양 포유류의 감소도 메갈로돈의 멸종에 기여했을 수 있습니다. 18. 이 질문을 던져봅시다. 티렉스 그룹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을까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그것은 스피노사우루스였을 수 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척추 도마뱀을 뜻하는 스피노사우루스를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이 매혹적이고 독특한 공룡은 약 1억 1200만 년에서 9350만 년 전인 백악기 동안 지구에서 살았습니다. 길이가 약 18m인 스피노사우루스는 알려진 가장 큰 육식 공룡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이 생물은 육지에서만 당신을 쫓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수중생물에 적응된 길고 가느다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등에서 돌출된 높은 돈 모양의 구조였습니다. 이 돛은 척추뼈의 길고 뾰족한 확장으로 형성되었으며 아마도 피부로 덮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 돛의 기능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체온 조절이나 수영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의 뒷다리는 길었고 지상과 수중 운동에 모두 적합했습니다. 스피노사우루스의 첫 번째 유적은 20세기 초 이집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17. 왕도마뱀을 의미하는 바실로사우루스는 약 4천만 년에서 3,400만 년 전인 에오세 시대에 살았던 멸종된 고래 속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바실로사우루스는 도마뱀이 아니라 길이가 약 18m인 크고 육식성 고래였습니다. 그것은 무게가 매우 무거운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현대 고래와 비슷한 길고 가느다란 몸을 가졌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유선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놀라울 정도로 빠른 수영 선수였음을 암시합니다. 바실로사우루스는 고대 테티스에 서식했는데 테티스의 양은 에오세 시대에 존재했던 거대한 수역이었습니다. 이 바다 생물의 화석 유적은 기술적으로 이집트, 미국, 파키스탄을 포함한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바실로사우루스의 평균 길이는 약 18m로 추정되지만 일부 개체는 최대 25m의 길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 주라기 월드를 본 적이 있다면 인도미누스 렉스를 잡아먹은 바로 그 바다 괴물이 아닐까요? 바실로사우루스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한 고대종은 모사사우루스였습니다. 16. 약 7천만 년에서 6,600만 년 전인 백악기 후기에는 모사사우루스라고 불리는 무시무시한 해양 파충류가 고대 바다를 지배했습니다. 길이가 18m에 달하는 생물이 물속을 쉽게 미끄러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날카로운 원뿔 모양의 이빨을 가진 모사사우루스는 당대의 최고 포식자였습니다. 심해를 배회하고 다양한 해양 생물을 사냥했습니다. 물고기, 암모나이트, 그리고 다른 해양 파충류들까지도 모사사우루스의 거대한 턱에 희생되었습니다. 이빨은 먹이를 잡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어 성공적인 사냥을 보장합니다. 이 바다 괴물의 화석 유적은 북미, 유럽, 아프리카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도마뱀과 뱀을 포함한 종에 속했지만 이 해양 파충류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파충류와 달랐습니다. 대상은 지느러미로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었고 몸에 특화된 폐를 통해 몸 대부분이 물에 잠긴 상태에서 숨을 쉴 수 있었기 때문에 바다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불행히도 다른 많은 해양 파충류와 공룡과 마찬가지로 모사사우루스는 백악기 말기의 종말을 맞았습니다. 15. 고대 상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알려진 물고기종의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온순한 거인은 최대 19m에 이르는 놀라운 길이에 도달할 수 있어 앞서 언급한 바실로사우루스와 모사사우루스를 포함한 다른 많은 해양 생물보다 큽니다. 고래상어의 몸은 거대한 크기와 독특한 표시가 특징입니다. 피부는 각 개인마다 고유한 옅은 노란색 반점, 줄무늬의 아름다운 패턴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고래상어는 포식자가 아닙니다. 대신 친근한 필터피더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양의 작은 플랑크톤과 작은 물고기를 섭취하여 스스로를 지탱하고 있으며 큰 입에 특수 여가 패드를 사용하여 물에서 걸러냅니다. 고래상어는 전 세계의 따뜻한 열대 및 아열대 해역에서 발견됩니다. 그들은 넓은 바다와 해안 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식량 공급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계절에 따라 이주합니다. 고래상어의 수명은 80년에서 130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14. 향유고래는 길이가 20m에 이르는 거대한 크기로 알려진 이빨고래입니다. 이것은 가장 큰 이빨고래 중 하나이자 지구상에서 가장 큰 포식자 중 하나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전체 몸 길이의 3분의 1까지 측정할 수 있는 거대한 머리입니다. 이 불균형적으로 큰 머리 안에는 약 7kg의 무게가 나가는 동물 중 가장 큰 뇌가 있습니다. 땅딸막한 체격과 주름진 짙은 회색 또는 갈색 피부를 가진 향유고래는 독특하고 알아볼 수 있는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턱은 좁고 길며 20개에서 26개에 이르는 강력한 원뿔형 이빨이 있습니다. 향유고래는 뛰어난 다이빙 능력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들은 주요 먹이인 대왕오징어를 찾기 위해 2000m가 넘는 놀라운 깊이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해 잠수는 최대 90분 동안 지속될 수 있어 향유고래를 가장 깊은 잠수 포유류 중 하나로 만듭니다. 그들은 고급 형태의 반향정유를 사용하여 바다의 어두운 깊이에서 먹이를 탐색하고 찾습니다. 또한 그들은 광범위한 거리를 이동하고 물체에 튕겨나갈 수 있는 강력한 딸깍 소리를 냅니다. 당신이 충분히 가까이 있으면 당신을 기절시키거나 죽일 수도 있습니다. 13. 트라이아스기 동안 지구를 가로지르던 고대 바다 깊은 곳에서 샤스타사우루스라는 놀라운 생물이 번성했습니다. 어룡과에 속하는 샤스타사우루스는 바다의 진정한 거인으로 길이가 21m에 달하며 일부 현대 고래의 크기에 필적합니다. 이 고대 해양 파충류는 새의 날개를 닮은 길고 가느다란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민첩성을 제공하고 물을 통해 추진력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무시무시한 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어룡과 마찬가지로 샤스타사우루스는 큰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깊은 곳에서 사냥과 항해를 위해 시력에 의존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새의 눈은 저조도 환경에 잘 적응하여 바다의 탁한 심해에서도 번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바다 괴물은 약 2억 4천만 년에서 2억 1천만 년 전인 트라이아스기에 살았습니다. 이 시기는 현저한 진화적 다양화가 이루어진 시기였고 샤스타사우루스는 이 시대 동안 바다의 지배적인 포식자에 속했습니다. 12. 브론토사우루스는 초식성 용각류 공룡으로 머리에서 꼬리까지 최대 23m의 길이를 측정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놀라운 길이 외에도 인상적인 높이가 있습니다. 추정치는 다양하지만 이 공룡은 키가 약 4.5m로 공룡 세계에서 진정한 헤비급이 되었다고 믿어집니다. 무게는 최대 15톤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며 다른 많은 용각류 공룡과 마찬가지로 브론토사우루스는 초식 공룡이었습니다. 그것의 식단은 주로 양치류와 침엽수와 같은 식물로 구성되었으며 쥐라기 시대에 풍부했습니다. 거대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상당한 양의 식물이 필요했는데 다행히도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브론토사우루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긴 목과 꼬리였습니다. 공룡의 목은 최대 9m까지 뻗어 있었기 때문에 나무 꼭대기의 식물을 먹고 다른 공룡이 접근할 수 없는 먹이원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브론토사우루스는 쥐라기 시대 후기에 현재 북아메리카 지역에 걸쳐 있는 지질학적 형성인 모리슨 지층의 고대 환경에 거주했습니다. 11. 다른 공룡들 위로 우뚝 솟아 있을 때 당신은 당신이 거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쥐라기 후기에 지구를 배했던 장엄한 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선사시대 생물 중 진정한 거인이었습니다. 이 생물은 머리에서 꼬리까지 최대 22m의 길이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놀라운 길이에 더해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높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약 13m 또는 그 이상의 높이에 도달할 것으로 믿어집니다. 브라키오사우루스는 무게가 30톤에서 40톤 사이로 추정되는 절대적 헤비급이었습니다. 그것은 초식 동물이었고 주로 식물을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브라키오사우루스는 독특한 해부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앞다리가 뒷다리보다 길어서 다소 기린처럼 보였습니다. 이 특징 덕분에 공룡은 당시의 다른 공룡들보다 더 높은 곳에서 풀을 뜯을 수 있었습니다. 브라키오사우루스의 특징은 머리 꼭대기를 장식하는 코어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볕은 발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거나 짝을 유인하거나 지배력을 확립하기 위한 과시적인 특징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브라키오사우루스는 머리 위에 콧구멍이 있어 부분적으로 물에 잠겨 있거나 식물을 먹는 동안 숨을 쉴 수 있었다고 합니다. 10. 용광류과에 속하는 디플로도쿠스는 놀라운 크기와 독특한 긴 목으로 유명한 상징적인 공룡입니다. 이 초식 공룡은 쥐라기 후기에 지구를 돌아다녔으며 머리에서 꼬리까지 최대 33m 길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디플로도쿠스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몸 길이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긴 목입니다. 그것은 포식자에 대한 방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길고 채찍 같은 꼬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꼬리 끝에는 골배엽이라고 하는 일련의 뼈 구조가 있습니다. 이 뼈로 된 판금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으며 포식자를 저지하거나 막기 위해 강력한 꼬리 공격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디플로도쿠스는 현재 북아메리카 지역의 고대 풍경에 살았으며 이 지역은 울창한 숲, 강 시스템 및 다양한 생태계로 특정지어졌습니다. 화석 증거는 디플로도쿠스가 무리 또는 그룹으로 살았음을 시사합니다. 이것의 무게는 약 11톤에서 18톤으로 추산되었는데 대략 아프리카 코끼리 두세 마리의 무게와 맞먹습니다. 그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시속 10에서 15km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비교적 빠른 주자였다고 합니다. 9. 만약 공룡이 돌아온다면 우리는 보호를 위해 대왕고래 뒤로 피신하고 싶을 것입니다. 길이가 33m인 이 해양생물은 무엇이든 다룰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대왕고래가 부풀어 오른 몸에서 대 9m까지 물을 뿜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과 먹이통이며 크릴이라고 하는 작은 새우 같은 생물을 대량으로 잡아먹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최대 4톤의 크릴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대왕고래는 거대한 입에서 물을 배출하는 크릴 새우를 잡기 위해 수염판에 의존합니다. 믿기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다 태어난 대왕고래는 길이가 7에서 8m이고 무게는 약 3톤입니다. 대왕고래는 종종 노래라고 불리는 독특한 발성으로 유명합니다. 이 노래는 물을 통해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 번식 및 식량 공급원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대왕고래의 심장 무게가 약 600kg으로 작은 자동차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8. 사우로포세이돈은 약 1억 1200만 년에서 1억 500만 년 전인 백악기 후기에 살았던 용각류 공룡의 멸종된 종입니다. 그것은 약 34m의 길이를 제한하는 추정치와 함께 거대한 크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공룡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단편적인 유적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크기와 특성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화석 유적은 주로 목 척추를 포함한 척추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만으로도 이 생물이 거대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17m의 목을 가진 사우로포세이돈은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키가 큰 공룡 중 하나로 간주되어 공룡 중 우뚝 솟은 거인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긴 목인데 목 척추뼈가 알려진 공룡 중 가장 길기 때문입니다. 사우로포세이돈은 백악기 후기에 지금의 북아메리카 지역에 살았습니다. 화석은 오클라호마, 특히 앤틀러스 지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투식동물이었고 그렇지 않았다면 다른 많은 공룡들은 훨씬 더 일찍 멸종했을 것입니다. 7. 슈퍼사우루스는 약 1억 5,500만 년에서 1억 4,500만 년 전인 듀라기 후기에 살았던 용광류 공룡에 속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공룡 중 가장 큰 공룡 중 하나로 간주되며 길이가 34m로 추정됩니다. 이 공룡은 듀라기 후기에 지금의 북아메리카 지역에 살았으며 콜로라도, 와이오밍, 유타와 같은 주에서 화석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방어용으로 사용되었을 수 있는 길고 채찍 같은 꼬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당신을 존재에서 밀어낼 수 있었습니다. 슈퍼사우루스는 또한 연필 같은 이빨을 가지고 있었으며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교체되어 지속적으로 식물을 먹을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이족 보행을 했을 수 있을 것이며 필요할 때 뒷다리를 사용하여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6. 노루궁뎅이 버섯 해파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해파리 종 중 하나이며 촉수가 놀라운 길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촉수는 놀랍게도 36.5m 길이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현재 지구에서 가장 큰 동물인 대왕고래보다 깁니다. 이 촉수에는 해파리가 먹이를 잡고 자신을 방어하는 데 사용하는 헌충낭이라고 하는 쏘는 세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해파리는 북대서양과 북태평양의 차가운 바닷물에서 발견됩니다. 바다에서 수영하는 경우 쏘이면 고통스러운 부품이 있고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해파리의 일부 종은 생물 발광이므로 자체 빛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생물 발광은 종종 물속에서 빛나거나 반짝이는 효과로 보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 특정 해파리의 존재 여부는 생태계의 건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풍부함은 오염, 남획 및 기후 변화와 같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아렌티노사우루스는 약 9,700만 년에서 9,400만 년 전인 백악기 후기에 살았던 용광류 공룡에 속입니다. 길이가 약 40m에 이르고 무게가 약 80에서 1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알려진 가장 무거운 육상 동물 중 하나입니다. 다른 용광류와 마찬가지로 아렌티노사우루스는 초식 동물이었고 네 다리로 걸었던 것으로 믿어집니다. 공룡의 거대한 크기와 무게는 두 발로 걷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렌티노사우루스의 것으로 여겨지는 첫 번째 화석은 1987년 아르헨티나의 한 농부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이 화석들은 1993년에 새로운 용광류 종에 속하는 것으로 재분류될 때까지 처음에는 석화된 나무로 오인되었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어린 아렌티노사우루스는 형체가 드는데 약 15년이 걸렸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기가노토사우루스를 포함한 이 시대의 다른 포식자들에게 취약했을 것입니다. 4. 단일 유기체는 아니지만 사이포포어는 브이드라고 하는 특수한 개체로 구성된 군집 유기체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유기체로 연결되고 함께 일하는 많은 개별 동물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독특한 동물입니다. 각 동물원은 먹이, 번식 또는 방어와 같은 특정 작업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사이포포어는 크기가 다양할 수 있으며 일부 종은 길이가 몇 센티미터에 불과한 반면 다른 종은 인상적인 길이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알려진 가장 큰 종은 길이가 최대 46m에 달할 수 있어 지구에서 가장 긴 동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길고 가는 투명한 몸체를 별도의 영역으로 나눕니다. 이 영역에는 상단에 기포라고 하는 가스로 채워진 부유물이 포함되며 그 다음에는 섭식 및 생식 구조를 형성하는 일련의 특수동물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몸에서 뻗어나온 긴 촉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촉수에는 선충낭이라고 하는 특수 쏘는 세포가 장착되어 먹이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들을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육식성이며 물고기 유충, 갑각류 및 기타 작은 무척추 동물과 같은 작은 먹이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긴 촉수를 사용하며 먹이를 삼키기 전에 울가미를 씌우고 마비시킨다고 합니다. 3. 포르투갈 매노어는
따뜻한 바다에서 발견되며 종종 해파리로 오인되지만 실제로는 사이포포어입니다. 이 생물은 뉴마토포어로 알려진 가스로 채워진 부유물을 가지고 있으며 최대 15cm의 높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길게 뻗은 촉수는 최대 50m까지 자랄 수 있어 지금까지 관찰된 가장 긴 해양 생물입니다. 이 동물은 물 수면 위에 떠 있고 그 아래에 길고 독이 있는 촉수가 매달려 있는 독특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유물은 일반적으로 파란색 또는 자주색이며 촉수는 투명하거나 분홍색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먹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포식자를 억제하는 데 사용되는 강력한 독을 방출하는 특수 세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쏘임에 대한 개인별 반응은 다를 수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심각한 증상을 경험합니다. 드문 경우이지만 개인은 독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가슴 압박감, 호흡곤란, 복부 경련 및 메스꺼움과 같은 더 심각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변으로 떠밀려온 죽은 표본조차도 여전히 쏘일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2, 부츠레이스 웜은 지구상에서 가장 긴 동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대 55m의 길이에 도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개체는 일반적으로 길이가 약 10m입니다. 이 벌레는 얇은 밧줄이나 레이스 조각과 비슷한 길고 가느다란 몸을 가지고 있어 그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갈색 또는 적갈색이며 뚜렷한 신체 부분이 없습니다. 그들은 얕은 연한 해역과 모래 또는 진흙투성이의 해저를 포함한 다양한 해양 환경에서 발견됩니다. 또한 대서양에서 북해와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벌레의 섬뜩한 점은 육식성 포식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먹이 기관인 머리에 있는 긴 근육 구조를 사용하여 먹이를 포획하고 마비시킵니다. 이 벌레는 주로 갑각류 및 기타 유형의 벌레와 같은 작은 무척추 동물을 먹습니다. 이것은 또한 인상적인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의 일부가 손상되거나 절단되면 재생되고 새로운 부분이 자라서 부상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동물들이 아주 오랫동안 존재해왔다는 것입니다. 화석 증거에 따르면 그들은 적어도 5억 년 동안 존재해왔으며 알려진 가장 오래된 동물 그룹 중 하나입니다. 1, 암피코엘리어스는 놀라운 크기로 알려진 용각류 공룡의 멸종된 속입니다. 추정치는 다양하지만 약 60m의 놀라운 길이에 도달하여 지금까지 살았던 생물 중 가장 큰 것으로 믿어집니다. 이 이름은 척추의 독특한 모양을 나타내는 이중오목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척추뼈는 양쪽 끝이 속이 빈 표면을 가지고 있어 독특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일부 척추뼈로 구성된 몇 개의 단편적인 화석에서만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화석은 19세기 후반 미국 콜로라도에서 고 생물학자 에드워드 드링커 코프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공룡을 암피코엘리아스로 명명했고 발견된 척추뼈의 거대한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행히도 이 화석들은 분실되거나 파괴되어 코프의 원래 설명과 그림만 남았습니다. 거의 잊혀진 이 전설적인 거인을 직접 만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한 번이라도 직접 본 적 있는 가장 큰 동물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더 많은 동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하나를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